농가주택, 내집 짓기, 배관 하자 보수. 벽체를 다 세우고 화장실 공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청화조가 말썽입니다. 설치할 때 부주의로 작업을 맡은 목수와 사회 친구가 깨고 말았는데 성능 좋은 공업용 접착제로 다 붙인 줄 알았더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자꾸 더 갈라졌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지켜보며 가정용 접착제를 4차례 구입해서 반복적으로 땜질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에서 오수가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배관이 이탈하는 난감한 경우도 당했습니다. 씻고 싸는 것이 시급했기에 그나마 자칭 경험이 좀 더 있다는 사회친구의 주도하에 고향 친구와 힘을 모아 화장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엑셀 파이프로 수도 배관을 하고 바닥에 석분과 모래를 깔고 방수보드까지 시공을 해놓고 보니 일은 좀 진도가 나갔다 싶은데 뭔가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결정적으로 미장과 바닥 타일이 안 된 상태에서 화장실 바닥이 방과 연결되는 문틀과 높이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더 일을 맡겼다가는 화장실을 완전히 망칠 분위기였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아 사회친구에게 손떼라고 하고 전문업자에게 맡기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렵게 구한 설비업자는 보자마자 화장실 배관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며 전부 바로잡아야 된다고 작업 지시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도대체 목수와 사회친구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계속 묻게 되었습니다. 2021년 고향 친구와 둘이서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지금은 결별한 목수와 사회친구의 소위 부실공사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깔아놓았던 석분과 모래를 다시 다 퍼내고 난 다음 자재상에서 대여한 해머드릴을 가지고 단단하게 굳은 콘크리트를 깨고 와이어 메쉬를 끊어가며 배관을 수정했습니다. 세면대 배수관은 벽 쪽으로 붙이고 세탁기 배수관은 안쪽으로 옮기고 바닥 중앙에는 누락된 배수구를 추가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욕실 바닥을 청소하고 혹은 간단한 빨래라도 하면 그 물은 어디로 갈았는지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설비가 전문인 업자의 지시에 따라 욕실의 절반 높이만큼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방수보드를 해도 판넬 벽체에 타일을 시공하면 타일이 울어 수명이 짧아지고 결국 타일이 떨어진다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일이 계속 꼬였습니다. 콘크리트 깨는 작업 시작 얼마 후 고향 친구가 세면대 배수관 옆을 지나 주방으로 연결되는 엑셀 배관을 깨먹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삽시간에 호수가 되어 물을 퍼내고 깨진 부분을 잘라 밸브로 이어보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이 어렵고 누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비업자와 협의를 해서 엑셀 파이프를 다 잘라내고 PB 파이프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업자들마다 선호도가 다른데 일을 맡은 업자는 PB가 좋은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은 내구성이 좋고 PB는 시공이 용이하다 합니다. 어찌되었든 비싼 자재는 쓰레기가 되고 공기 지연되는 일만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힘들게 붙여놓은 방수보드를 뜯어내고 수도 배관이 매립되었던 판넬 속을 우레탄 폼으로 다시 메워주고 엑셀 파이프를 모두 절단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처음에 잘했으면 안 해도 될 일이었다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예정대로 설비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저까지 마무리하고 기다려야 했는데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업자가 서둘러 조적을 마치고 나서 또 일이 터졌습니다. 맨홀은 어디 묻었는지 물어보는데 2021년 10월 29일 배관 작업을 할 때 맨홀을 애초에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건축 경험이 풍부하다고 믿고 맡겼던 목수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맨홀은 없었습니다. 맨홀 없이 배관을 하나로 모아 정화조로 연결하는 경우 정화조의 악취는 물론이고 산까지 역류하여 금속을 부식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변기, 세탁기, 세면대는 물론이고 주방 싱크대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정화조로 들어가게끔 배관을 해놓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업자는 도면을 달라는데 건축 허가를 내고 짓는 게 아니니 도면이 있을 리 마무하고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은 사실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잊어버렸습니다. 기초에 놓은 콘크리트 밑을 파보기도 하고 구멍마다 물도 부어보며 고민하다가 배관을 다시 재작업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짓다 말고 부수고 다시 또 부수는 꼴이니 동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임시 방편식의 땜질로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는 고생스럽더라도 고칠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변기 배관은 잘라서 분리시켰습니다. 화장실 나머지 배관은 화장실 문틀과 처마 및 콘크리트를 깨어 밖으로 빼낸 뒤 정화조 근처에 묻은 맨홀과 연결시켰습니다. 주방의 배관은 잘라내고 우레탄 폼으로 단단히 막은 뒤 싱크대 위치를 수정하고 벽 아래를 뚫어 세로 배관을 만들어서 맨홀로 연결시켰습니다. 주방 하수관 때문에 데크 시공이 까다로워졌지만 주방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히터 한 대 사고도 남을 돈으로 한 통에 2만원 가까이 하는 비싼 고체 연료를 태워가며 조적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타일업자를 수소문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가정집은 대체로 기피하고 거기다 신축이면 너도나도 맞지 않으려 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느라 사진을 다시 보니 그 전쟁 같은 날들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엉터리로 일을 한 게 사나흘, 하자를 바로잡는데 6일, 그렇게 10여일이라는 시간을 뒷걸음질 쳤고 멀쩡한 배관과 수도관을 뜯어내고 재설치하느라 안 그래도 비싼 자재값은 2배로 들고 말았습니다. 덤으로 몸고생, 마음고생은 말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천운이 따랐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단호하게 전문가에게 맡겼기에 문제를 찾아내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살지도 못할 집을 지을 뻔했으니 아찔합니다.